코칭의 역사, 서문. 코칭의 뿌리는 인류 역사의 토양 깊숙한 부분에까지 이릅니다. 그것은 1960년대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의 출현 아래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 컨설팅과 산업 조직의 도래 아래까지 다다릅니다. 그것은 취업 보도와 성인 교육, 12단계 프로그램과 인적 자원의 도입 아래까지 파묻혀 있고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탄생 아래까지 도달합니다. 간단히 말해 코칭은 그것이 뻗어나온 뿌리 학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코칭의 형식을 시도한 사람들의 예는 고대 이전까지 뻗어갑니다. 우리가 오늘날 라이프 코치라고 부르는 것이 도래하기 수천 년 전에 기업 세계의 비즈니스 코치의 도래 이전에 코칭의 실행, 즉 개인이 사람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은 친숙한 인간 행위였던 것입니다. 코치들 혹은 그 역할이 오늘날의 코치와 매우 흡사한 사람들은 자연과학의 탄생 훨씬 이전에 존재했고 자연사, 사회학, 언어학, 그리고 고고학의 공식 연구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코치들은 교육이 하나의 직업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코칭의 긴 역사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것은 오늘날의 코치들이 그들의 선조들과 매우 비슷하게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을 코치, 멘토, 어른 혹은 마스터라고 부르든 그들은 인류 행동의 초기 역사에 나타나며 그들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자들과 고대 운동 코치들은 최초의 전문 영역에 속했습니다. 동양에서 육체 훈련의 초점은 운동 경기보다 무술이었습니다. 서양에서 고대 그리스의 항아리에 새겨진 이미지들은 운동 코치들이 서양 문명에서 거의 3000년 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현대 스포츠에서 그들과 대응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코치들은 그들 자신이 이전의 운동선수였으며 그 시대의 경쟁자들이 개인적 우수성을 달성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꽃을 피우자 서양 세계에서는 최초의 개인 코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코치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플라톤이 기록한 그의 대화록은 소크라테스가 지식을 전달하기를 원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신 자기 이해를 추구했습니다. 동양 최초의 철학자인 공자와 부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중동의 예수와 무함마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사 이래로부터 존재해온 자아실현을 촉진하는 사람들과 엄격한 행동규율을 고수하는 사람들 사이의 양분,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분열입니다. 멀리까지 뻗어 있는 수많은 뿌리를 추적함에 있어 코칭의 결정적인 역사는 그 뿌리가 자라난 맥락, 사실 그 뿌리가 영양분을 섭취한 토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코칭의 근원 분야와 20세기 후반 현대 학문의 출현에 끼친 영향을 연구할 때 우리는 또한 세계 패러다임의 변화, 특히 수세기 동안 이루어진 정치적, 사회 경제적 제도의 발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코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직업, 분야, 학문을 조사함에 있어 오늘날의 코치들은 이러한 직종들을 뒷받침하는 근거 기반 연구와 신념 기반 실행 모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근원 학문은
해당 분야의 주요 부분인 나무의 몸통에 기여한 반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뻗어나가고 있는 가지들은 같은 근원에서 나왔으나 코칭이 많은 다양한 방향으로 그 팔다리를 확장시켜 왔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의 1장에서 나무의 뿌리에 한정할 것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로 분화되는지 가리키며 어디서 일렬로 늘어서고 그 연구가 어떻게 현대 코칭의 실행에 통찰을 더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2장과 3장에서는 몸통 위로 뻗은 가지와 몸통 둘레로부터 자라난 어린 묘목에까지 방향을 돌릴 것입니다. 앨리스는 교육에 대해 말하면서 코칭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도울 일반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요점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누구인지, 현실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우리의 역사에 의해 결정되고 과거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 역사에 의해 가장 많이 통제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의 원천을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려받은 선입견을 진실과 아주 많이 혼동하기 쉽습니다. 코칭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또 한 명의 인물인 프랜신 캠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근원 분야들은 코칭의 DNA입니다. 초기의 개척자들은 부모들이며 최근의 코칭 분야는 그리고 최근의 실행자들은 아들과 손자들입니다. 2장에서 5장에 걸쳐 망라된 학문들은 코칭의 뿌리를 구성하며 그들 각각을 검토하는 것이 코칭의 과거와 미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아이린 스테인은 2003년 11월 제1회 국제 코칭 연맹 코칭 연구 심포지엄 공식 기록에서 아래와 같이 썼습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분야들이 이전의 지식으로부터 나오듯이 분명히 코칭 연구 분야도 많은 현존하는 이론 체계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코칭 이론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임원 코칭, 영성 코칭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며 코칭 기술을 부모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나무의 몸통을 다른 코칭 적용의 공통적인 이론과 실제 집합으로 묘사하는 나무 모델을 사용하는데 나는 나무의 몸통을 우리가 보면 아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록 나는 코칭 연구 분야를 집안 바로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전체 나무로 정의하려고 했지만 연구자로서 그리고 실행하는 학자로서 우리 작업의 큰 부분은 전체 나무를 지탱하는 몸통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몸통이 더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가지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스테인은 코칭의 성장을 지탱하는 9가지 주요 뿌리인 교육, 심리치료, 의사소통 연구, 자기개발 운동, 사회 시스템 이론, 운동 동기, 성인 발달 이론, 전인 운동, 그리고 경영과 리더십을 설명합니다. 이 책의 목적, 매뉴얼이 아닌 코칭의 역사를 위해 나는 단 2개의 고든 원뿌리를 가진 더 단순한 도표를 제안하는데 하나는 철학을 대표하고 다른 하나는 사회과학을 대표합니다. 첫 번째, 철학적 직선의 원뿌리에서 실행자, 학생, 연구자들은 그 분야를 알려주고 유지하는 모든 주요 신념과 가정을 발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과학에서 독자들은 심리학, 경영학, 운동동기와 성인교육을 발견할 것이며 그 속에서 현대 코칭의 실행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
모델 기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원 학문 분야의 역사를 조사하는 데 있어 나는 현대의 실행자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마음에 새겨두도록 권장합니다. 2장에서 5장 사이에 토의될 많은 학문들은 코칭이 부딪히는 투쟁들과 비슷한 투쟁에 직면하는 반면 그 역사가 반드시 코칭의 미래를 예측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칭의 다양한 정의는 많은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데 코칭의 완벽한 역사에 대한 철저한 이해보다는 종종 각 실행자의 배경과 전문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각 연구자들 혹은 실행자들이 이 책을 그들 각자의 경험과 더불어 코칭에 대한 접근을 위해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코칭의 근원 분야에 대한 검토는 현재의 실행자들이 코칭을 알리는 기법과 접근의 원천을 인식하는 것을 더 쉽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코칭에 대해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정의를 종합하여 표현하도록 해줍니다. 코칭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그것의 근원 분야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는 또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의 토양에 의해 키워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코칭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코칭의 뿌리가 자란 사회-경제적 토양의 샘플을 포함해야 합니다. 2장에서 5장까지 근본 학문 분야를 탐구하기 전에 1장에서는 사회-경제적 바탕을 둘러볼 것입니다. 그림 2는 코칭 나무와 그 환경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코칭의 닻을 내려 영양분을 제공한 근원 학문의 검토로 옮겨가기 전에 1장에 제시한 정보들이 모든 것을 포함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배경 지식에 대한 모든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각 독자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감안할 때 어떤 장들은 이전에 알고 있는 지식을 상기시킬 것이며 다른 장들은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기의 도입 부분은 코칭을 새로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학문의 기초에 대해 친숙하게 하고 오랫동안 실행해온 사람들에게는 코칭의 복합적 영향들을 다시 소개하려는 의도임을 밝혀둡니다. 코칭의 근원 학문과 익숙해지는 것은 코칭의 발전과 현재의 실행 및 미래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철학과 사회과학이라는 어린 쌍둥이 묘목에 기초한 코칭은 다양한 학문과 직업의 혼합물입니다. 그들 중 어떤 것들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림 3은 코칭의 근원 학문의 출현과 관계의 연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학문들 간의 상호관계와 영향들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으며 그것들로부터 코칭이 이론과 모델과 실행을 빌려왔습니다. 나의 비즈니스 배경으로는 이러한 학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그들 중 어떤 것이 무엇을 아우르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표에서 우리는 원래 모든 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철학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 언어학, 심리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은 1800년대 중후반부에 나타났습니다. 심리학은 조직 발달뿐만 아니라 인간 잠재력 운동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성인 교육과 발달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의 영향과 함께 코칭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른 영역과 코칭의 관계를 설명하는 몇 가지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학습 이론 플러스 행동에서 잃어버린 고리, 조직 개발의 부분 집합 플러스 개입, 프로세스 컨설팅이 코칭이다. 심리치료의 자연스러운 발전,
또 다른 조력 활동 분야, 관리자와 리더를 위한 역할, 긍정 심리학의 치료. 위의 모든 문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분야는 아니더라도 일부에는 코칭이 관련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코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학. 자신을 심리학자라고 처음 부른 1879년까지 철학의 한 분과였습니다. 스포츠, 피트니스, 레크레이션. 기원전 776년 로마의 검투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 1960년대에 사회 및 지적 환경에서 등장 인본주의 심리학의 뿌리입니다. 경영학. 19세기 경제학에서 학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더십은 1977년 경영학에서 묘사되었습니다. 컨설팅. 19세기 후반에 경영학으로부터 성장했습니다. 조직개발. 20세기 상반기에 사회심리학으로부터 등장했습니다. 교육, 교직. 고전적인 교육은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훈련. 도제로서 중세 후기에 등장했습니다. 인적자원. 19세기 말 영국의 복지 담당 직원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80년대 중반까지 인사 기능을 일컬었습니다. 철학. 서양 철학은 기원전 470년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양 철학은 그 뿌리가 이보다 앞섭니다. 사회학. 위에 인용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세기 초반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호 연결의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나를 포함하여 자신의 배경에 12단계 프로그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갱생해의 일부 규정과 진술서, 그리고 철학도 역시 코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동기부여자들은 데일 카네기와 나폴레옹 힐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료를 살펴보면 비록 연결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코칭에서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그들의 자료로부터 왔음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간인 현대 사회 경제적 기간에 발전했으며 근본 학문 분야의 대부분이 과학적인 시점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이동하면서부터 왔습니다. 20세기 말 코칭이 출현했을 때 상황은 훨씬 더 빨리 기술과 인터넷 혁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코칭은 그 근본 분야와는 훨씬 다른 환경에서 등장했습니다. 일부는 코칭에서의 사회 경제적 영향이 주소입니다. 그림 3은 코칭에 있어서의 근본 분야와 영향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연결고리와 언제 근원 분야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예컨대 심리학은 인본주의와 초개인 심리학으로부터 얻은 필수 이론, 심리 역동과 행동, 인지 심리학으로부터 얻은 도구와 기술을 제공합니다. 다른 한편 경영학 부분은 코치들에게 조직 개발, 경영, 리더십, 컨설팅의 하위 분야로부터 얻은 이론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현대 인본주의와 초개인 심리학에 깊은 영향을 받은 스포츠 코칭은 동기부여와 성과 이론을 빌렸고, 성인 교육은 실용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의 바탕에 있는 이론을 제공합니다. 철학은 근본적인 이론적 기여에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으로서 코칭의 지속적인 성장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 중에 일부는 인간의 역사의 첫 페이지가 쓰여지기도 전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림 4는 소셜 네트워킹의 관점으로 코칭의 뿌리를 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오늘날 코칭의 존재에 하는 많은 것들을 뒷받침하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입니다. 동양 철학은 중국, 일본, 인도에서 코칭으로 접목되었습니다. 그림사회에 위치한 사회과학은 지리학, 경제학, 인류학, 심리학, 교육학입니다. 심리학의 16개의 하위 전문 분야는 그림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러한 마디들 사이의 상호 연결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로부터가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의 연결되게 그렸으며 코칭으로 향한 모든 연결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 연결의 감각을 갖게 하는 그림 표현입니다. 일부의 목적은 새로 배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실무를 경험한 사람들도 자기 분야의 구성 요소들,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한 다양한 영향의 관점에서 성장하는 지식 기반의 잡다한 자원으로 코칭에서 각각 자신의 접근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도록 다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은 진공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칭의 실현을 위해 준비된 세계인 20세기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의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